특수지역권의 특수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 체크하세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거기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를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까지만 됐고 수목은 없죠. 네? 그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보니까 수목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분묘기지권은 뭐 딱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 참조로 보시고 문제에서 나중에 보면 됩니다. 128페이지로 갑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다. 이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은 뒤에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한 장으로 해서 딱 정리해놨어요. 한 장을 잘 이해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128페이지 있죠? 그것만 잘 이해하면 뒤에는 몇 개만 보면 돼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다 뒤에 판례까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만 잘 보세요. 지금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 이거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다 합시다. 그럴 때 자, 을한테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등기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설립하려면 요거 매매 기타 원인 처분이거든요. 처분 당시에 갑 토지 갑 건물 동일 소유해야 돼요. 토지 건물 동일 소유해야 돼요. 처분 당시에 갑 건물 갑 토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자, 세 번째 이게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철거 특약이 없을 때 이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도 땅 이용권을 취득하는데 요거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동일 소유, 처분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 요 건물은 미등기든 무허가 건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건물은. 그리고 요 처분이니까 요 처분인데 매매 기타 원인이 뭐냐 이게. 매매 기타 원인. 매매는 당연히 되고 공유를 한다. 땅을 공유물을 분할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다. 또는 강제 경매를 한다. 다 공매를 한다. 국가에서 뭐 불화를 받았다.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런 건 다 기타 원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 기타 원인이 안 되는 게 뭐 환지 처분을 했다. 환매 특이하게 있는 토지를 매수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나중에 구분 소유적 광후 관계에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 건물을 공유 토지인데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 지분만 매매했다. 이럴 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 부분인데 공유 부분의 과반수 동일해서 건물을 지었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판례를 볼 거고, 그래서 환부지동 이렇게 안 되는 게 환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환부지동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나중에 판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처분당시입니다. 처분당시. 이 처분당시인데 이 처분은 토지와 건물 중 한 개만 처분해야 돼요. 한 개만 처분. 그래서 둘 다 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게 이제 나중에 모두 사건이라고 하는데 모두 사건이요. 판례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토지가 있다. 그럴 때 건물이 있다. 그런데 건물을 갑이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했어.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갑 거죠. 근데 이 토지 건물인데 요게 둘 다 팔았어요. 토지 건물 다 팔았어. 그런데 토지는 을이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어. 근데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건물은 을이 샀는데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법률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럴 때 이 토지에다가 을이 저당권 설정해서 이게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락받은 병이 을한테 철거해라고 하니까 철거 못해라고 법정지상권. 이 저당권의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이것도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고, 두 번째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근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하고 토지가 소유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철거보대라고 법정지상권 366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철거해야 돼요. 철거 당하니까 을이 큰일 났다.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 건물 같은 사람이죠. 건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토지만 상권이니까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해서 이전 등기 받으면 철거당하지 않겠죠. 이렇게 주장하니까 법원에서는 다 팔았잖아. 다 팔았는데 갑에게 무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거당하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자, 한번 교재 보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건입니다. 1번 요건.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인 동일인 소유해야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무방하죠. 원시적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 기타 원인, 증여, 대물 변제, 공유물 분할, 강제 경매, 공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죠. 그 다음에 기출은 좀 이따 판례로 볼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 처분돼야 되죠. 둘 다 처분 안 되죠. 토지와 건물이 모두 처분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거 특이하게 없어야 돼요. 대지상의 건물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임대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지상권 취득하는데 이때는 지상권을 포기한 거로 보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효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도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갖다 씁니다.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효력은 그 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미칩니다. 따라서 지상권 성립 후 건물이 멸실해서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 이전의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존속기간에 정하지 않는 지상권의 범위로 281조 규정에 따라서 전 30년, 15년, 5년이 됩니다. 지료에 관해서는 협의가 있으면 협의할 것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합니다. 그리고 기출 3개가 나오고 첫 번째 기출은 법정지상권이 성립 후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이 있으니까 대지 전부를 전세권 설정할 수 없겠죠. 지상권 있는데 전세권 못 들어오죠. 당연한 거고. 자, 기출 이거는 말이죠. 요거는 좀 상당히 좀 요것과 요거 366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요 요건을 잘 기억하면서 자 봅시다. 만약에 이 판례는
기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 건물, 갑 토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매 들어가기 전에 이 건물만 팔리는 거예요. 건물만 매매로 팔리니까 아하, 요 기준으로 보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샀잖아요. 매수 당시에 동일 소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보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1순위고 관습법상 법정권이 2순위죠. 토지에 먼저 저당을 설정했으니까. 그지? 근데 야가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요거는 관법은 당연히 이것도 소멸하면서 이건 다 소멸하죠? 에? 최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순위 다 죽잖아요. 삭제주의죠. 그죠? 그래, 이게 경매에 들어가니까 이게 죽어버려. 이것도 소멸하면서 이것도 소멸하죠? 그죠? 그러면 경락을 받았어요. 정의. 그러니까 정한테 철거해. 철거 못해라면 법정지상권 주장해야 되겠죠? 관법은 죽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306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토지는 정한테 오고 건물은 병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366조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철거당하지 않는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보십니까? 그 기출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양자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건물이 제3자 양도돼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부의 경락인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첫째, 건물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바뀐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성립하죠. 그죠? 그러다가 그 후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권보다 후순위 관법은 소멸하죠. 그죠? 그러다가 또다시 토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 소유자는 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이해가죠? 또 기출. 그 밑에 기출 봅시다. 요거요. 작년 기출이고 몇 번 나왔는데 토지가 있어. 건물이 있어요. 토지 건물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팔렸어요. 건물이 팔린다. 그럼 매매로 팔리면 당연히 아까 관법을 취득하죠. 관습법상 법정에 취득하죠.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 없이 관법을 취득합니다. 근데 건물을 팔았어요. 이렇게 또다시 병한테 건물을 팔았는데 을이 건물은 소유권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지상권은 등기를 안 해줬어요. 원래 을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서 팔아먹어야죠. 그잖아. 건물 팔면서 건물은 등기해 줬는데 지상권은 등기를 안 해준 거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너면 철거해라고 하는 거예요. 철거해. 여기까지 해가죠. 그러니까 을이 병이란 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자 법원은 결론입니다. 야 병은 어떤 사람이냐. 만약에 건물을 살 때 이 매매 계약 채권 계약 속에는 건물도 이전해서 등기해 준다는 합의가 있고 지상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설정 등기에서 이전 등기해 줄 합의가 있다고 본다. 이 계약 속에. 근데 그 계약에 따라서 건물은 등기해 줬고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안 해줬으니까 을이 설정 계약 지상관법을 등기해서 이전 등기해주지 않으면 갑이란 사람은 을을 대위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서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해갈 권리자다. 병이 권리자다 이거야. 그리고 너는 지상권을 등기해줘야 할 의무자다. 어찌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건물 철거를 청구 소송을 하느냐. 인간 새끼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기 때문에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원고 패소입니다. 이해가죠? 예? 그러나 그럼 좋아. 너는 저 아무 권리 없잖아. 아무 권리 없는데 내 땅을 공짜로 사용하니까 그러면 월세상, 즉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주라. 그러니까 법원은 그렇지. 지상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환해주라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예? 자 보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양수한 사람은 법적주의입니다. 첫 번째, 187조에 따라서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양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없잖아. 주장할 수 지상권 없죠? 없어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두 번째, 그러나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을 순차 대위해서 대지 소유자에게 건물 양도인의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지상권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대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 철거 인도를 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상 허용할 수 없죠. 다만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일지라도 대지 점유 사용으로 인해서 부당이득으로서 이 월세 상당의 차임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이해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했고 근데 그럼 이건 어떠냐? 갑이라는 사람도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로 팔았어. 매매로 파는 순간 등기 없이 취득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팔았어 이렇게. 토지를 파는 사람 철거해.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없더라도 토지 양수인에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인 누구에게도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야. 또 하나 판례는 만약에 요게 매매가 아니고 경매로 취득했어. 경매는 187조죠. 그러면 이 건물을 경매로 취득했다면 이건 187조니까 건물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겁니다. 경매로 취득한다면 매매가 아니고. 자, 문제 작년 기출 보세요. 작년 4번 문제 봅니다. 문제 4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이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을은 이 건물을 자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줬어요. 그때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하죠? 요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갑은 정에게 토지 양도했어. 이게 만약에 토지만 양도했죠? 그러면 을은 정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가야죠.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어요. 3번이 틀렸죠?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인도 청구 소송은 신의 측상 허용할 수 없죠. 맞죠? 만약 병이 이 경매를 통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법을 취득하죠. 경매를 취득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밑에 판례는 여러분 참조로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어디 쪽을 보냐면 거기에 130페이지에 18번 판례 보세요. 18번 판례. 아까 안 했던 판례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 등기 없이도 대지의 신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131페이지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기타인데 안 되는 게 아까 환환부지동이라고 그랬죠? 환환부지동. 이렇게 안 되는 게 환환부지동. 이렇게 환환부지동. 그래서 거기 23번 보세요. 환매등기, 환자가 들어가죠? 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됩니다. 환매특약의 등기가 된 나대지 소유자가 지상물을 신축했습니다. 환매권 행사되면 관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4번 판례도 토지와 건물의 동일에 속했다가 환지 처분이 됐죠. 환자가 들어가죠.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토지만 수인의 공유로 든 경우에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때는 관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9. 26번 판례.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자신의 토지 지분만 매매했어. 지분만 매매했을 때는 관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었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동의 안 해준 사람 있잖아요.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관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환부지동.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이렇게 해서 지상권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왔으니까 요거 그 두 개 문제를 가지고 쭉 정리하시고 아까 한 장으로 된 부분을 이해하고 체크된 부분만 안 되는 건 환환부지동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권 봅시다. 지역권. 지역권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이렇게 요 땅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도로다. 이게 도로다. 그러면 이게 맹지죠. 그러면 이게 요역지라고 하고 이게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맹지니까 이게 A, B라는 두 사람이 있고 C, D라는 두 사람. 이게 공유 토지라고 합시다. 이것도 공유 토지. 그럴 때 A, B 요역지 소유자, C, D 소유자가 이 땅 좀 사용하자. 통행하자. 그래서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면은 통행지역권이 하겠죠. 이 통행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이게 강이다. 이게 물을 끓인다. 인수지역권. 인수하자. 뭐 용수지역권. 이 강에다 물을 끓여드리자. 그렇죠? 아니면 이게 건물이 이 강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망권이 좋아. 그러면 CD한테 야 우리 조망권 때문에 네가 몇 층 이상은 짓지 마. 약정할 수 있죠. 관망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은 아까 지상권은 목적이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적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적이 제한이 없어요. 목적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기출이죠. 지역권은 통행지역권, 뭐 용수지역권, 관망지역권, 불계속지역권 뭐 마음대로 같이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그러면 이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토입니다.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도자기 굽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한다. 이거는 지역권이 아닙니다. 인역권이라고 그래요. A 토지 편익을 위해서 B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A 토지에 관한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역지는 일필 전부를 위해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승역지는 요게 일부든 전부든 상관없어. 일부든 전부든 상관없다. 그리고 이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요. 부종성 수반성이라는 것은 요역지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F한테 넘어간다. 요게 넘어간다. 그러면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여기에 딸려서 통행지역권이 따라서 넘어가죠. 산 사람도 통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은 따라 움직이니까
원래 지상권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고 별도로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요거 지역권에다가는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요역지와 따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잖아. 이건 산 사람 이거 당연히 통행해야지. 그죠?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취득해 버리겠죠. 취득합니다.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이 취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취득은 이것도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이 부분을 점유하지는 않죠. 그지? 통행할 뿐이죠. 그죠?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과연 취득시효가 가능하냐? 원래 취득시효는 처음에 보였지만 점유가 요소죠. 점유 취득시효든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점유하지 않잖아. 근데 점유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되고 표현됐다면 20년간 계속 표현됐다면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게 근거 조문입니다. 근데 판례는 이것만은 가지고는 안 되고 통로를 개설해서 계속 표현된 상태가 20년이 돼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취득시효 해버립니다. 통로 개설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겠죠? 그러면 이 C의 입장에서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고 그래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은 한 사람을 중단시켜버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취득시효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죠? 그러니까 전원한테 중단시켜야 돼요. 취득시효 중단은. 그래서 모든 공유자에게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하고 설정계하고 등기했어. 근데 이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 이게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중단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중전 소중일. 소중한 한 사람한테 사랑한다 말할 때는 취중전, 술 드시기 전에 말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 시험을 잘 취중전 소중일. 됐죠? 요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고 그걸 근거로 조문 몇 개만 보면 지역권은 뭐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291조입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랬죠. 목적 제한이 없다는 게 어떻게 줄이죠? 목적 제한이 없습니다. 반망, 인수, 용수 지역권, 타인의 토지, 승역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것도 지르는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많이 나왔대요.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죠. 3번 나왔네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해야 됩니다.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92조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서 부전해서 이전했던 거라. 이게 수반성입니다. 그리고 요역지 소유권 이유의 권리 목적이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요게 만약에 요 AB가 지상권을 설정해 줬고,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전세권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죠? 임차인한테 임차권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임차권, 지상, 전세권 이런 사람 통행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유 권리 목적이 됩니다. 작년 기출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지상권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30년 보장해 주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고 지상권자가 통로 개설해서 계속 표현되고 20년 지났다면 이 사람도 취득시효 하겠죠. 그죠? 그럼 지상권자도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유의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하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즉 저당권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엄청 많이 나왔죠? 요 조문이. 그래서 기출을 보니까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293조입니다.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 자기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 항은 볼 필요 없고요. 봅시다.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역권 있는데 내 지분만큼 B야 너 다니지 마. 그러면 발바닥의 2분의 1만 공중부양에서 다녀야 되겠죠. 에? 자기 지분에 의해서 지역권 소멸하지 못해요. 승역지 소유자도 자기 지분에 의해서 지역권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중부양하고 2분의 1은 이렇게 띄고 다녀야 돼요. 295조입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 취득하죠? 엄청 많이 나왔죠. 여기 지역권은 다 조문입니다. 점유로 위한 취득시효 중단, 취중전이라 그랬죠? 취득시효 중단은 모든 공유자, 전원이죠?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취중전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296조입니다. 소중일이 나옵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 소요력이 있습니다. 소중일입니다. 그 다음에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에서 두 개 지면 승역지 소유권의 권능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봅시다. 지역권, 점유를 요소가 아니니까 지역권자가 야, 그 부분 내놔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불법 점유자에게. 그죠? 반환은 인정 안 됩니다. 294조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데 판례 1번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의 통로 개설해서 그 상태가 20년이 돼야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작년 판례 3번 판례죠. 통행지역권은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므로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시효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 즉 지상권자도 취득시효 가능하죠. 그래서 모래시계 작년 기출은 지상권자는 인접지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럼 틀리죠?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00조에 거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60년대 요거 이런 생각하면 돼. 여기 강이다. 그러면 이 AB가 여기다 물레방아를 설치해 놨어. 물레방아 설치했으면 CD도 물레방아 사용할 수 있겠죠. 물 끓여드리려고 해. 그럴 때 이 항은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 비율로 공작물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됩니다. 자, 작년 23회 보니까 기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설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면 틀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8조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 부담한 때에는 그 특별 승계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299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승역지 소유자 밑줄입니다. 이거를 요역지 소유자로 바꿔치우면 틀립니다. 필요한 부분을 지역권자에게 위기라는 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위기라는 거는 승역지 소유자 ACD가 요 부분 있잖아. 너 가져버려.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야. 이게 위기입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요 부분 너희들 가지라니까 이게 위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지역권 운동을 소멸하죠. 근데 시험 문제는 승역지 소유자가 위기해야 되지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한다면 틀리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밑에 모래시계 보니까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을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에서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요역지 소유자를 뭘로 바꿔야 돼요? 승역지 소유자로 바꿔야 됩니다.
301조, 214조에 준용하죠. 그러니까 지역권에게서 반환은 안 됩니다. 4번 보세요. 승역지의 수계 용수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물을 꺼들어들이는 용수지역권을 이게 먼저 설정했고 요 조그마한 땅이 있어서 또 용수지역권 2개 설정했다면 이게 1순위, 2순위잖아. 후순위는 선순위 용수지역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 하나 봅시다. 작년에. 작년 문제 보니까 그 지역 5번 봅시다. 지역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죠. 지역권은 간당간당합니다. 지역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지상권자는 취어 취득할 수 없다. 지상권자도 가능하죠. 틀렸죠? 1번이. 2번 승역지의 수계 용수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맞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다 조문이죠.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는 아까 소중일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있죠. 이것도 조문이죠.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해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못하죠. 맞죠? 다 조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전세권으로 들어갑니다. 전세권.